안녕하십니까. 거액장어 양성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본정 전문가입니다. 매주 화요일 6시부터 7시까지 최본의 끝내주는 집중 투자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 이제 미국의 지수가 잘 안 가고 행보하고 있으니까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죠. 미국의 경기가 탄탄하니까 금리 인하가 6월이 아니라 또 늦어질 수도 있고 고용도 괜찮고 오늘 PMI 예를 들어서 제조 PMI 지표도 괜찮고요. 이제 중국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은 잘 안 가고 또 중국이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미국의 지수가 가다가 잘 안 가고 있으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수가 이미 2760, 2800 근처 왔으니까 올 초 작년 말에 증권사에서 대다수가 목표 지수가 2800 내외에 있었으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올해 목표 지수가 3180 정도는 찍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저하고 1월 하순부터 조정받아서 한 3월까지 조정받고 2분기부터 좋아진다. 2분기 좋아지고 그래서 잠깐 조정받더라도 여름에 다시 하반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추세적인 우상향을 말씀드렸는데 1월 달에 급락했습니다. 제가 1월 하순부터 급락할 거라고 봤는데 1월 초부터 급락했었고요. 2월부터 저 PBR 관련된 수혜라든지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저 PBR 관련된 주식들이 그냥 내려오죠. 그래서 저 PBR 관련된 주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가 좋다는 거죠. 주가가 자산 가치 때문에 낮은 가격인데 우리가 이제 항상 주식을 할 때는 특히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 가치 평가를 해서 평가를 똑똑하면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대서 주식하면 PER도 PBR도 계산할 줄 알고 ROE도 알고 하지만 아니면 HTS를 보면 기업 편란에 다 나오니까 저평가된 주식이다 이런 거 알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기업을 회사에 내가 돈을 투자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루를 갖고 있던 1년을 갖고 있던 10년을 갖고 있던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내가 돈을 투자를 해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내가 투자한 대상이 좋아야 되는 거죠. 좋다는 것은 현재 앞으로 나빠진다면 거기다 단 한 푼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앞으로 지금은 나쁘더라도 앞으로 아주 좋아지는 기업이 있다면 정말 최고의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이 되는 거죠. 남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나쁜데 앞으로 몇 년 뒤, 3년, 5년 뒤에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 나는 그걸 확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업이 우리나라 지금 상장된 기업만 해도 2,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내가 잘하는 기업이 과연 몇 개 있을까? 그러면, 잘하는 기업을 알더라도, 그러면 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기업이라는 것은 뭘 어떻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오는지, 어떤 업종을 하든지, 어떤 걸 파는지, 물건을, 상품 어떤 게 파는지, 아니, 서비스 어떤 거 제공하는지, 이런 걸 다 깨차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걸 하고 주식하는 게 가장 이제 안전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 이제 시세를 보고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 시세를 보고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시세가 좋게 그게 막 가게 되면 그게 현혹돼 가지고 객관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보고 사고 팔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혼자 스스로 이제 분석해서 결단을 내서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이제 주로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시장 흐름은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얼마 전부터 급등, 삼성전자가 한 5%대 급등하면서 지지난 수요일에는 그때부터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이 좋아요.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반도체 쪽도 패키징, 후공정 패키징은 다 후공정입니다. 자, 그래서 칩을 만드는 건 다 전공정이고요. 그 칩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불량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엮는 거, 패키징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건 전부 다 후공정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전공정 쪽에, 주식들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가
작년에 10월 18일부터 11월 말까지는 차트 공부를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실평론 차트 기술. 그 차트를 이렇게 왜 시켜드렸냐고 이렇게 왜 차트로 공부시키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정의를 해드렸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낙폭 가대주 중에 매수 시점이 차트상으로 온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매수할 아무 내용도 몰라요. 기업의 내용에. 기업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시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차트로 봤을 때 매수해도 되는 영역이다. 이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낙폭 가대주, 그럼 많이 빠져서 낙폭 가대주냐. 낙폭 가대주에서 차트로 매수 시점 된 상태에서 거기서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 뭐 1분기부터 아니면 2분기, 3분기, 4분기나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급등하려면 모멘텀,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주식이 오래 간다고, 크게 간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래 가는 주식들이 작년하고 좀 다릅니다. 자, 작년에는 3월달 뭐 리튬주 많이 올라갔다 4월부터 안 됐고요. 리튬주 관련된 작년에 주식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지금 작년 7월 26일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양극재도 빠져서 잘 힘을 잃었고요. 시세 탄력성이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반도체 중에도 작년 여름까지 반도체 가다가 잠깐 조정받고 그 이후에 또 반도체가 강세에 있던 종목은 패키징 관련된 여러 가지 엔비디아 관련된 주식들은 잘 가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이후에 올해 초에 또 CXL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 관련된 패키징 관련된 하고 이제 칩이 또 늘어나니까 관련된 게 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조금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잘 가는 업종이나 종목도 있습니다. 대형주 같으면 하이닉스가 잘 가고 있고요. 소형주 같죠. 소형주에서 이제 대형주 된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좋고요. 그래서 특별하고 지금은 또 4월달 지금 들어서니까 갑자기 코스닥 종목이 오늘 2%대 이상 급락을 했는데 코스닥 쪽은 제약 바이오 같은 종목이 급등 중에 급락하고 있어요. 알테오즘부터 해서 HB 그죠.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하는 이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저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변곡점이 발생하는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변곡점이 있을 때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평상시는 안 보고 있다가 변곡점 있는 그 시점 되면 봐야 됩니다. 그럼 3월달 정도의 시점에 변곡점 대다수 경기 민감주가 3월에 변곡점이 발생합니다. 올라갈지 말아갈지. 그 다음에 또 3월달 중소형주의 변곡점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지수가 갈 때는 2017년도 5월부터 급등했는데 지수가 3월부터 연초부터 좋았어요. 바닥에서 2016년도 12월 3일인가 1935번 저점에서 시작해서 꾸준히 올라서 2000대 이상 쭉 갔습니다. 2600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2017년도 3월달에 중소형주들 전부 다 변곡점 하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중소형주는 거의 반타작 났습니다. 실적이 안 되는 주식들은. 자, 그러면 3,000원짜리가 7,000원 갔다 3,000원 오고, 3만원짜리 7만원 갔다 3만원 오고, 만원짜리 3만원 갔다 다시 만원대 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2024년도 올해 3월달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자, 올해는 지금 지수가 만약에 제가 예측한 대로 3,180이 간다면, 당연히 지수가 이렇게 3,000대로 가면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많이 올랐던 거 하고 실적이 받쳐져 올랐던 주식은 다시 제자리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중소형주 중에 내가 10% 내외 손절이 10% 내외 만약에 빠져 있어요. 올라간 위에서 딱 사봤다. 10% 내외 빠지면 일단은 손절선을 지켜줘서 손절을 하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8월까지 끌고 갔다면 마이너스 30%대 기본 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2017년 3월달 중소형주 갖고 있던 분들도 그 다음에 여름 되니까 대다수 30% 빠져요. 왜냐하면 3,000원짜리가 6,000원 가면 30% 빠지면 거의 2,000원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4,000원 내외 오는 거예요. 3,000원대 시작한 게. 뭐 바닥 제자리가 안 오더라도. 그러면 만원짜리가 3만원대 왔으면 당연히 30% 빠지면 2만원 초반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만원대에서 2만원. 그래서 벌었던 것을 먹었던 분들 만원에 사서 3만원 갖다 내려와서 2만원으로 팔면 되지만 3만원대 사신 분들은 2만원대 오니까 초반에 30% 마이너스 되면
반등이 잘 안 하는 거예요. 대형주가 가니까. 그래서 안 하니까 여기서 결국은 기다리다 다 손절하고 나면 그때 다시 중소형주가 올라오는 때 많아요. 그래서 빨리 결정할 때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그럴 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만 가고 있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만. 자, 그러면 중소형주는 잘 안 된다는 거죠. 대형주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매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초보자들은 매매할 때 내려온 주식이 자꾸 올라갔다가 잘 가다 내려오면 주식을 거기서 고점에서 10% 20% 빠지면 사버려요. 그러면 결국 작년에 9월달 10월달에 양극재를 사가지고 물리는 분들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패키징 관련된 엔비디아 관련된 주식을 고점에 가서 20% 내려 샀다 치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1분기 실적이 4월 말부터 5월 15일 발표할 때 관련된 매출은 이익이나 이런 게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중소형주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본전 내외는 지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과거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집중 투자는 오랜 투자가 복리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보시면 과거엔 제가 보면 포스코 그룹이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2022년도 말에 이렇게 해드렸는데 2023년도 여름까지 포스코 난리 났죠. 인기가 막 강풍이 부르다 쳤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지금도 막 사람들 가요. 포스코 홀딩스 지금 사야 될 이유는 없어요. 포스코 인터넷도 지금 사야 될 이유 없어요. 포스코 푸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사야 될 이유가 아직 안 생겼습니다. 1분기 실적 나온다고 나와서 뭐 안 좋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살 때가 아니에요. 고점에서 빠져가지고 반타지 이상 빠져놓고 그 다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천천히 하반기 때 그때 생각이 된다. 그걸 미리 하면 기다리면 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인기 있는 주식을 내가 한다는 것은 매매할 줄 아는 기법이나 차트를 알아야만 매매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바닥에 있을 때 미리 앞으로 좋아진다 미리 사놓고 기다리면 다 좋아.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그동안 그렇게 안 갔던 테스 반도체 장비 테스가 급등하고 있죠. 작년부터 사가지고 만약 2만 원 더 이렇게 2만 원 내외에 바닥에 한다 갔다 2만 3천 원 내려왔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나는 이제 올해 삼성전자가 좋아질 거야. 메모리도 좋아지고 이제 뭐 어쨌든 엔비디아는 하이닉스가 HB 하지만 삼성전자 결국은 하겠지. 이제 엔비디아 거 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2만 원에 계속 사가지고 있어요. 업황 좋아질 때. 그러면 지금 20% 올랐잖아요. 2만 4천. 그러면 이제 한 30%는 기본 먹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막 좋은 걸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물론 그걸로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좋지만 그래서 이게 바뀌어요 자꾸 시장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올해는 한미약품은 형제가 승리해가지고 조금 지금 약하고요. 저 최근에 카카오가 지금 내려오죠. 오늘 카카오 급락했잖아요. 왜 그럴까? 주가는 3만 8천원 바닥에서 6만 원 근처 왔다가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5만 8천대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한 15%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못 가는. 1분기 실적이 작년보다는 좋아요. 작년 1분기보다는. 근데 한 1200억, 1300억 나올 건데 시장 컨센서스 애널리스트, 증권사 기업 분석실에서 애널리스트가 전망했던 것보다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카카오가 여러 가지 부정적 뉴스라 이런 게 자꾸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이 좀 지나야 됩니다. 뭐 부정적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실적도 실적 확실히 또 믿을게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10만 원 있던 게 액면 분할하기 전에 저 위에 80만 원 갔다가 언제 모든 국민주가 됐잖아요. 카카오가 2021년도, 20년도. 그래서 전부 다 대다수 손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도 싫은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카카오 같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예상보다 안 나올 거를 1분기.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그냥 때려버리니까 내린 거. 그래도 2분기부터는 실적이 더 나아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그냥 본전 지키고 나와서 다른 거 갈지 그것을 이익이 났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올라갔다 내려온 거. 자, 중요한 또 있죠. 지난번에 계속 제가 끝내준 할 때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나고 있었어요. 7만 3, 4천이에요. 4천이었으니까. 지금은 2주만 이렇게 급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더 올라가면 이제 20%대 되고 30% 사전 고점까지 가면 이제 30% 나오는 거죠. 7만 대 초반에 사신 분들은. 그러면 제가 이제 50% 수익률을 한 종목을 만약에 했다. 50% 수익을 10번 내면 3천만 원 가지고 17억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50% 대형주 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1년 동안 50% 난다는 것은 평상시는 거의 나지 않아요. 정말 코스피 200이나 대형주가 한 20, 30% 나면 많이 나요. 평상시에. 진짜 저점에 잘 싸면 20, 30%고 평균 잘 안 가요. 지수가 뭐 급등하지 않으니까. 지수보다 한 2배 정도나 3배 정도 오르는 주식은 주도주예요. 지수가 지금 2,500에서 2,700대 10% 올랐잖아요. 그럼 2,500이 계속 있다가 몇 달만 이제 저 11월부터 10% 올랐으니까. 그럼 지금 10% 정도 그때 작년도 11월 달보다 지금 주식이 한 20% 정도 올라온 주식은 주도주 정도예요. 그러면 주도주 정도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20% 가까이 되죠. 그때 7만 원 정도 이하였어. 뭐 6만 8천 원 이렇게 놀고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기아가 이제 30% 갔었죠. 얼마 전까지 12만 원대까지. 그래서 제가 원래는 9만 원대 제가 추천 12만 원 목표 가고 그 13, 30% 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현대도 그렇고 기아, 현대차 오늘 많이 내렸죠. 그래서 이 대형주들은 한 30% 내외 시작한 시점에서 한 20, 30% 가면 잘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 20, 30% 결정해야 될 게 집중 투자했습니다. 내가 비중 한 30%, 50% 샀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만약에 가다가 못 가면 30% 수익 났다가 자꾸 내려서 안 되면 나 20%의 이익을 실현하겠다. 어떤 계획을 미리 짜놓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아는 11만 4천 원이 아주 중요한 가격대다. 그래서 11만 4천 원이 붕괴되면 거기서 10%는 기본 내려가기 때문에 10만 원 초반. 그래서 팔고 싶으면 11만 4천 원 이상에서 대충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장기적은 제가 이렇게 2026년까지는 뭐 30만 대도 제가 본다 그랬죠. 그건 장기잖아요. 그죠? 장기니까 그럼 주식이 가다 뭐 30% 갔다가 또 금방 또 가고 이게 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내도록 안 가다가 좀 새로운 모멘텀이 있으면 또 가겠죠. 그래서 기아는 지금 EV9이라는 아주 크고 웅장한 전기차가 있어요. 미국에서 올해의 차, 압도적인 올해의 차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를 잘 만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기아도 그렇지만 전기차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이에요. 그죠? 수치 SU7 샤오미에서 나와가지고 전기차 폭발 다 팔렸어요. 1년에 만들 거 다 팔렸는데 뭐 몇만 대가 몇십 분만 팔리잖아요. 그죠?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4, 5천만 원짜리가 뭐 2억대 전기차랑 뭐 비슷하게 뭐 성능도 비슷하고 모양도 디자인도 비슷하고 네임밸류가 가전에서 뭐 핸드폰에서 이런 네임밸류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 타보면 좋다. 그리고 한 1억대 넘어줘야만 그렇게 좋은 거 한 4천만 원 하면 누구나 살 수 있으면 다 사서 타고 싶겠네.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전기차 만드는 거 디자인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식은 중국 주식이 샤오미가 지금 한 20% 올라왔는데 거기에 수치라는 게 잘 팔려서 전기차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기차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주식을 살 때는 이 전기차 침투율이 엔진차,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4분의 1, 25% 아니면 3분의 1, 35% 사이에까지 가면 관련된 주식은 추세적인 상승을 몇 배씩 하지 않아요. 박스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과거에 제가 2016년도, 17년도 중국 전기차도 점유율이 10%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중국 관련된 게 하니까 중국 전기차 지금 25% 이렇게 와 있으니까 30%. 그러면 그때는 투자해서 장기로 가지만 20%대 진입하고 나니까 중국 관련된 전기차 배터리 보면 전기차 주식 하나도 안 갔습니다. 오히려 많이 빠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
뭐 배터리 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밸류 체인들 기업들은 25% 정도 미국 정도가 전기차가 침투한다면 그때부터는 전기차 밸류 체인 있는 기업들 주식을 단기 매매만, 박스급 매매만 해야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가 100년 정도, 50년 정도 성장할 때 끝없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초기 단계 한 10년 정도만 올라가고는 못 간 거죠. 이미 전기차 배터리는 2015년 시작해서 지금 9년이에요. 10년. 그래서 몇 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회복 정도 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으면 지치지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터리 주식도 중에 뭐 양극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전해액도 원극재도 다 있지만 그 양극재 주식도 리튬 관련된 주식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는 사상 고점, 작년의 고점이잖아요. 그 고점 회복하는 수준으로만 수익률을 봐야지 그 회복하고 지금 여기서 갖고 있으면 앞으로 뭐 10배가 이런 것은 개념이 털린 개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매매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기아는 이제 계속 이제 목표가 갖다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빼고 다음부터는 기아를 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도 이제 미국의 IRA가 있으니까 그런데 몇 년 뒤에 되면 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패러든 전기차 시장에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2030년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도 패러다임이 이제 전기차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또 30년대 패러다임이 자율주행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자율주행은 급하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주식이 감 또 내려오고 제자리 오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도 결국은 이제 2024년도니까 한 5년 정도, 2030년대에 과연 그 때는 어떻게 바뀔지를 본다면, 또 새로운 어떤 차세대 배터리라든지 차세대 어떤 자동차, 그러면 자율주행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니까 결국은 자동차도 프로그래밍해서 이제 자율주행 가는 내 눈으로 테슬라 같은 자동차는 자율주행차 만들 때 카메라로 내가 직접 이렇게 다니면 데이터 센터 연결 안 돼도 내 눈으로 보고 바로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행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다수 이제 엔비디아도 플랫폼을 이제 하는데 관련된 피규어 갖다 놓고 했는데요. 플랫폼이 전부 다 내가 직접 거기서 학습해서 출연해서 바로 사람처럼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술이 발전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좋을지를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하고요. 삼성, SR, 롯데, 에너지모터스는 올해 아주 유망한 주식이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 집중 투자하는 이는 항상 같죠. 이렇게 거액자산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거액자산가 되기 위해 또 복리투자 효과를 위해서 또 적은 돈으로 인생 역전. 3천만 원만 있으면 주식 투자하는데 성공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3천만 원만 있으면 인생 역전. 나는 직장이다. 30대, 40대 직장인이면 10년만 계획을 짜서 3천만 원 해도 인생 역전 10억 원 벌고도 남습니다. 도박처럼 투기적인 거래를 해서 그렇지,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정말 두세 배 갈 수 있는 주식을 샀는데 100%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금방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획을 따로 짜서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억을 버는 게 목표죠. 항상 3천까지 10억 벌든 1억까지 10억 벌든 10억을 벌어야 부유층에 속합니다. 금융자산. 그래서 목표고, 그 다음에 집중 투자를 하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해서 집중을 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복리 투자였고, 요 집중하는 이유도 복리 투자를 위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계속 내가 2주간 복리 투자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제 시청하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은 복리 투자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미 돈을 벌어 있을 겁니다. 복리의 마법을 아는 분이 잘 없어요. 해보지 않았는데. 학교 다닐 때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 때 정치와 경제 이런 거 없나 봐요. 제 다닐 때는 정치와 경제가 필수 과목 있었거든요. 정치와 경제. 정치도 배워야 되고 경제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 분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최소한의 공부는 해놔야 돼요. 돈을 벌려면 복리의 마법을 한번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복리의 투자에 대한 관련된 정의나 공부를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실천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뭐 선거철이니까 선거 이야기 뭐 선거철이면 막 사람들이 여론조사 가지고 분석하고 막 해요. 그 패널 때에 나와서 보면 분석 말도 안 되는 분석한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 중에 보면 정치학 개론 정치적인 것을 분석하려면 최소한 정치학 개론을 듣고 분석해야 되는 거고요. 정치학 개론도 한 번도 안 듣고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분석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해서 돈을 벌겠다면 반드시 복리의 투자를 개념 배우고 실천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주식 투자로 인생 역전하겠다면 당연히 경제 원론을 들어봐야 되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가격을 가지고 내가 그걸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가격의 움직임을 알고 그 경제 원론을 들어봐야 되고 책을 한 번에 읽어보고 서점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최소한 재무제표를 봐야 되니까 재무분석 이 기업 어떻게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출 채권 얼마고 뭐 부채비율 얼마고 알려면 최소한 회계 원론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주식 투자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지만 남들이 있습니다. 상대편 내가 사면 상대편 파는 사람 있고 내가 매도하면 사는 사람 있죠. 그 상대방이 하고 나하고 게임이에요.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리학 개론이라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책을 한 권 사가지고라도 심리학 개론, 경제 원론, 회계 원론 요 세 가지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전부 다 투기적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죠? 시간 날 때 읽어보고 그러면 나는 대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라고 돈을 못 버니까 아니에요, 그죠? 난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읽고 이해도 안 되는데 경제신문 매일경제나 뭐 한국 이런 거 토마토 뉴스토마토 이런 거 보면 뉴스토마토 경제지 보면 경제에 관련된 내용 와 무슨 용어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석이 안 되는데 돈은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오랫동안 잘 가지고 있는다. 여러분들이 한번 깨져가지고 의도지지 않게 장기 투자하는 종목도 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2020년, 21년도 샀는데, 8만 원에 샀는데, 2년 동안, 3년 동안 갖고 있었더니, 이제 회복했어요. 그죠? 회복했어요? 난 주식 처음 하면서 나는, 동방박사 전문가한테 배워가지고, 집중하고 올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를 50% 샀네? 동방박사 옛날에 방송에서 삼성전자는 뭐 1000억씩 사도 1조 사든 100조 사도 된다. 그런데 난 초보자 모르잖아요. 그래도 나는 주식을 처음 하니까 일단 삼성전자 한번 다 사봐라. 그럼 난 올인해서 샀어요. 1000만, 3000만, 3000만 다 사버렸어요. 야, 2020년도 막 해서 남들 주식 하나 뭐 돈 벌었다 그래서 그때 나도 이제 주식 해봐야지. 그래서 삼성전자를 동방박사 유튜브 뭐 봤더니 삼성전자 주식 처음 배우면 삼성전자 일단 올인해봐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왜 깨진지 먹은지 이유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천천히 하면서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팔고 이익 받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사야 되고 어떤 걸 하는지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2년 3년 뒤에 지금 본전에 왔어요. 그러면 그런 분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계속 오늘 또 외국인이 뭐 한 1200만 주 샀나요? 뭐 사면 개인이 그만큼 파는 거잖아요. 원래 기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개인이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동학개미 2020년 전에는 삼성전자 개인들 주주가 200만 명이었거든요. 그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한 500만 명이 돼요. 500만이 우리 인구의 10%잖아요. 5천만 명에 500만이면. 그 중에 경제활동이 있고 한 2,800명 되니까 우리 투자자들 중에 우리 성인,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중에 20% 정도는 삼성전자에 대한 것을 관심 있고 보든지 봤다는 거죠. 아니면 갖고 있든지, 그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사야 될 때인데 팔고 있는 거잖아요. 왜? 2년 동안 기다렸다가 본전 오니까. 그래도 본전 이상에서 손절 안 하고 나온 것은 복리가 되니까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삼성전자를 본전 팔면서 그럼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뭐려면 또다시 삼성전자가 또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남들 더 좋다고 다 막 그때 뭐
동학개미들 모여서 그 선봉장이 장기 투자하면 좋다. 이렇게 봐봐라. 옛날에 샀으면 이래 되지. 그래서 딱 샀는데 안 가서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 2년 동안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갖고 있다가. 그죠? 그래서 이제, 했으면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비중이 주식이 남들한테 많이 올랐을 때는 집중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사지를 말든지, 조금 사든지 내려가 물 탄다 생각하든지 그러면 나는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그러면 항상 똑같아. 5년 정도 기다렸다가 그 안에서 폭락하면 30% 40% 빠지면 그때부터 살 생각하면 무조건 먹어요. 주식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96,800원에 21년도 초에 찍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30% 빠지면 10만 원에서 7만 이하잖아요. 6만 원대예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그때 22년도 폭락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6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저거 사 모으면 51,800까지 갔으니까 그럼 평균 단가가 한 6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6만 원대 딱 사고 있으면 지금 거의 50%잖아요. 22년도 샀으니까 22년 만에 거의 50%잖아요. 올해는 그죠?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22년도 난 삼성전자로 막 폭락했을 때 100% 딱 샀어요. 한 종목을 난 6천만 원 가지고 6천만 원 딱 샀어요. 그러면 50% 먹으면 9천이잖아요. 다 9천 됐어. 이제 9만 원 가면 다 팔아버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50% 수익 났잖아요. 이제 10번 3천만 원 가지고 6천원이니까 3천만 원 했으면 4,500 됐잖아요. 그럼 10번은 3천과 10번을 복리로 하면 17억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3천만 원 가지고 50% 났으니까 9만 원, 6만 원대 사서 9만 원 딱 팔아가지고 이제 첫 번 10번 중에 한 번은 성공했습니다. 복리 투자로. 그 다음에, 그러면 3천에 4,500대 4천은 멀고 올인해서 다시 50% 100% 갈 수 있는 주식이 있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뭘 찾아야 할지. 그걸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하면서 빨리 사고 현금 놔두고 계속 공부하고 찾아가지고 미리 찾아놨겠죠. 다음 타자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50% 나와서 딱 팔아가지고 다시 50% 100% 1년 안에 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어떻게 하든지, 기본적으로 나는 연간 30%만 수익을 내도 한 8.5년 정도에 한 3억 10배는 나오는데 3천이 연간 30%. 그건 제가 50%만 10번만 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50% 10배 내든지. 아니 연간 30%한 8.5년 동안 연간 30% 복리로 내면 되는데 그거 연간 30%한 종목 사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하니까 그럼 좀 더 길게 나는 3배짜리를 사면 돼요. 3배 정도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사가지고 한 3년 정도 3배 이상 가면 팔고 또 3년 있다 3배 이상 가면 뭐 6년이면 10배 나오지만 그래도 5년 동안 3배 가도 그 10년 동안 10배가 나오잖아요. 그럴 거 살지 아니면 매년 30%에서 익절 해가지고 나와서 살지 그래도 충분히 10년 안에 10배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해보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양의 수익률 반드시 플러스가 나야 됩니다. 얼마를 기다려도 이익이 난 상태에서 나오고 원금과 이익을 합쳐서 다시 재투자해서 똑같은 게 반복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한 번이라도 손절하면 복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자가 돈을 못 버는 유일한 이유는 손절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손절 때문에 포송 세월이 연장됩니다. 손절 때문에 10년을 주식해도 돈을 깨먹어요. 투자자의 90%는 돈을 깨먹는다 그래도 10년 뒤에. 왜 그럴까요? 손절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방바스 맨날 손절하세요. 손절선 뭐 여기 손절선인데 손절 붕괴해서 손절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진단해주면 손절이 해야 될 영역 주식을 손절할 주식을 손절을 해야 될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손절하지 않을 영역, 그다음 손절하지 않을 주식 그거는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익 났을 때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식을 찾는 게 공부하는 이유 그런 주식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익이 날 수 있는 주식. 자, 그러면, 이익이 날 수 있는 주식을, 전문가도 그렇고, 저도 많이 털려요. 저도 10번을 매매하면 몇 번은 털려요. 그죠? 근데 장기 투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장기 투자 10배 간다면 10배 가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다 10년을 보고, 뭐, 시대 흐름도 보고, 다 보고, 모든 걸 검토해가지고,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기다리잖아요. 사놓고, 장기 투자는 행복한
투자 여행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이거 한 5년이나 10년까지 들고 있으면 한 10배는 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놓으면, 나 5년, 10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1,000만 사도 1억이 되는데, 1억치 사도 10억이 되는데, 그에 대한 확신, 신념, 그런 게 있으면 장기 투자에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익이 날 수 있는 주식을 그 영역에서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보면, 임계점, 시간의 임계점이라, 인내의 임계점. 기다리는 것은 만약에 평가손이 나든 이익이 나든 우리 투자자들은 이익이 났을 때는 못 기다리고 빨리 이익 실현해요. 손해가 났을 때는 본전 심리 때문에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가 평가손이 났을 때 갖고 있는 주식은 본전까지 가서 팔 게 아니라 본전에서 100%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기다리는 거죠. 즉 10만짜리 사서 5만 원 오더라도 반타작 되더라도 나는 가지고 있으면 5만 원, 10만짜리 20만 원 이상에 팔아먹을 수 있는 주식이면 기다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30년 동안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9번의 대폭락이 왔는데 전쟁도 있고 폭락이 와요. 그죠? 그래도 나는 이 주식은 내가 생각에 두세 배는 간다고 확신을 갖고 사가지고 모든 대외적 여건 때문에 폭락했어요. 빠질 거 알아. 반타될 거 알아요. 70% 빠질 거 알아요. 그래도 난 손절하지 않고 기다려서 항상 팔고 다시 사는 게 아니라 그는 기다렸다 나중에 두세 배 갔을 때 그때 팔았기 때문에 30년 동안 수익률이 막 600 몇십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미리 내가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잃지 않은 투자는 평가손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팔아야 될 이유가 없을 때는 손해나고 이익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팔는 게 몇 배 갔을 때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 투자하는 이유 또 자, 고수익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리스크를 먼저 보게 된다. 나는 1억이면 3천만 원씩 사야 되니까 최소한 3천에서 5천만 원 사야 되니까 야, 내 돈을 3천만 5천 사가지고 만약에 내가 손해나면 어떻게 하지? 5천만 원 등 넘어서 집중하라 그래서 1억과 5천만 원에 샀는데 야, 5천만 원 샀더니 마이너스 20% 내려갔어요. 와, 그러면 4천만 원이 됐네? 자,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런 사람은 공부를 안 한 거죠. 집중 투자의 종목인지 아닌지를 공부를 안 하고 평가손이 중요한 거야. 내려가도 주식 움직이는 변동성은 당연한 거예요. 오르락 내려가는 당연한 건데 이것을 평가손이 나면 손해났다 생각하고 이익 나면 이익 났다 생각해서 뭐 벌었네? 벌긴 못 벌어요. 주식은 내가 팔고 다시 은행으로 돈을 빼지 않으면 그 주식 계좌는 또 내 돈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늘 버는 사람 내 돈이지만 평가 이익이 초보자들은 몇 년 해도 돈을 못 보신 분들은 평가 이익이 내 돈이 아니에요. 팔아도 내 돈이 아니에요. 정권 계좌 있는 돈은 하는 내 돈이 아닙니다. 빼가지고 은행에 저축하지 않는 이상 그건 주식 투자금이 아니라 그냥 보기 좋게 마음만 편하게 벌었다 손해났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많이 벌었을 때는 돈을 좀 빼서 은행으로 넣으면 그게 진짜 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집중 한 5천만 정도 1억까지 50% 한다면 5천만 사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손해 안 날 구간인지 정말 회사가 좋아지는지 아니면 지금 요즘 뭐가 좋은지 그 시대가 좀 맞는지 그런 공부를 다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고점에서 대다수 중소형주로 소형주 물리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중 한 10% 삽니다. 1억이면 1,000만 원씩 사요. 와, 가니까 확 따라가지 못하고 막 다시 급등조 내려와요. 그죠? 그럼 다시 반등할 거 해서 딱 사요, 1,000만 원을. 그럼 10% 샀잖아요. 10% 사서 10% 깨먹어봤자 100만 원밖에 안 깨먹으니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종목이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한 10%, 5%씩, 뭐 15%씩 들어가요. 여러 개씩. 그 중에 먹은 것도 있고 손해난 거 있으니까 와, 요거 먹었네? 뭐 팔고. 요거 손해난 기다려. 물 타고. 이건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우리가 고스톱 치면서 판이 좋을 때 이렇게 할까 나는 강판을 하지? 나는 피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지. 이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미래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하니까. 만약에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이제 2월 달에 삼성전자로 주식 선물 10배 내는 아카데미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를 아카데미에서 추세주로 갈 거니까. 그러면 제가 7만 원, 3천 원, 4천이다. 그럼 사놓고 있다가
79,800은 고점이잖아요. 최근 고점에. 그러면 79,800은 작년 고점에 그걸 돌파를 하면 위로 가는 거죠. 그러면 8만원 딱, 제가 8100원 찍으면 갖다 올인하면 돼요. 집중 올인해도 리스크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아, 왜 8100원에 올인할까? 그냥 물론 이제 74,000원대 첫날 5% 갈 때 그때 급등한 날 그날 아침부터 따라잡으면 되는데 74,000, 5,000원 못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추가 매수는 78,000 애매할 때 하는 게 아니라 79,800 고점이니까 전고점이니까 78,000 할게 그걸 돌파한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매매는. 그러니까 중소형주도 가면서 갈 때 같이 따라가야지 갔다고 조정받고 있는 남들 팔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다 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10% 5% 사봤자 꽤 물리는 거죠. 그걸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내가 30% 50% 살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 내가 잘하는 주식일까? 돈을 내 돈 큰 돈을 들어가니까 공부 다 좀 물어보고 여기다 물어보고 저기다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를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 투자하는 주식 훨씬 더 안 깨집니다. 조금 산 게 깨지나. 그죠? 찔러보고 5% 사고 10%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래서 찔러보는 투자, 던지는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매매도 자체 그렇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이제 잘하면 모르지만 단기 매매보다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한 30% 50% 들어가니까 야, 단기적으로 주식이 막 움직이니까 힘들어요. 그지? 그러면 나는 이 주식은 완전히 바닥을 찍었고 기법도 보니 바닥 찍었고 이제 실적도 좋아진대. 앞으로 1년, 2년 계속 좋아진다 그러고 주식은 바닥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모멘텀 이 주식에 사야 될 사람들이 막 관심 있고 그 모멘텀 생긴다 그러면 그때 딱 중장기로 보고 한 6개월이나 1년 이상을 보고 딱 사놓으면 거의 리스크 집중적으로 35% 사는 건 주로 그렇게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은 거죠. 오히려. 이게 자동으로 리스크 관리가 돼요. 그 다음에 중량선 우리 복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노우볼이라고 그랬죠.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거. 이 스노우볼 투자를 즐기는데 요걸 즐기기 시작하면 이미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무한대로 벌릴 수가 있어요. 최소한 10억은 벌 수 있어요. 몇천 가지고. 스노우볼 투자를, 이 스노우볼 효과를 내가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10억을 못 보신 분들이고요. 돈을 제대로 못 버신 분들이에요. 스노우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된다고요. 집중 투자. 그래서 우리가 눈덩이를 조금만 눈이 그냥 내리면 좀 습기가 있으면 조금 뭉쳐가지고 굴리면 처음에는 조금밖에 잘 안 굴러가잖아요. 잘 굴러가는데 조금밖에 안 돼.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이게 복리 투자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2020년 전에 평균적으로 연 4%밖에 못 벌었어요. 자산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100조가 4% 벌면 얼마예요? 그죠? 500조가 4% 벌면 얼마예요? 이미 많이 번 상태니까 4%만 굴러가도 엄청난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돈 될 때까지 복리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가지고 1억 될 때까지 하고, 이제 1억부터는 30% 벌면 3천씩 늘어나요. 그런데 10억 되면 3억씩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은 복리를 하려면. 복리 투자, 스노우볼 효과라니까 내가 금방 30% 먹고 나와서 또 다른 거 30% 먹고 나오고, 이게 10번에 10번 다 성공하냐고요. 그죠?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데. 그럼 뭐예요? 보유를 해야 됩니다. 스노우볼 투자에. 복리 투자의 가장 핵심은 팔아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주식을 사라는 얘기예요.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평생 세 종목만 해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한다.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집중 투자를 안 하고 요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좀 허송세월이다. 이거 지금까지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도 아직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분들은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앞으로는 더 엄청난 시대가 2030년대는 제가 보기에 거의 다 망하는 시대가 올 거야 아마. 왜냐하면 인조인간 시대에 접어들면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산업이 전부 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내가 10년 뒤에 지금 이제 돈이 10억 벌어 있다고 10억 돈이 있고 부동산 한 채 있고 10억 있다고 내가 노후가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죠? 심각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산업 생태계가 전부 다 로봇화가 되고 AI가 되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그 AI 산업이 형성돼서 전부 다 공장에 기계가 있고요. 사람도 없고 우리 요즘 영화 뭐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고령화 사회가 진입돼서 인구도 감소되고 그러면 산업 생태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늘 2030년대를 대비한다면 미국 주식
내 미국 주식의 핵심 주식을 30% 갖고 있지 않으면 2030년대 아마 하청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노볼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좋은 주식을.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집중 투자하는 것은 소형주로 하지 말고 항상 대형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조금씩 내로 하고 중견 그룹사라도 그룹사를 하고 그다음 실적이 턴어라운드 시작된 그 시점에 하라 그랬죠. 흑자 전환한다 그러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반도체 흑자 전환, 메모리 반도 흑자 전환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 가을부터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손해 날 수가 없잖아요. 집중투자 1,000억을 들어가도 손해 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예측이 좋아지니까 작년 11월에 이미 많이 돌아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더 모멘텀이 좋게 나오잖아요. MS와 오픈AI 뭐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가 만든다니까 그러면 거기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비밀만 필요한 게 아니라 GPU만 필요한 게 아니라 CPU만. 그래서 같이 좋아. 이게 주식이 잘 가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 투자를 팔아먹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대형주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기관들은 한 시가총액 3조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조 이하는 중형주로 들어가고, 뭐, 1조 이하는 뭐, 소형주. 근데 한 종목에 대형주들은 10억에서 30억 정도 매매하기 아주 쉬워요. 자, 삼성전자는 거래가 엄청 잘 되잖아요. 개별 옵션도 마찬가지지만, 뭐, 주식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요. 거래가 잘 되니까. 나는 1억 있으면 삼성전자를 1억치 다 사도 매매를 금방 할 수 있어요. 뭐, 한도가, 몇 호가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 SDI다 그러면 45만이면 1,000주를 사면 4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매매가 가능하죠. 삼성전자도 뭐 1,000주 사면 8,500만이잖아요. 그죠? 10,000주 사면 8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십억도 몇만 주 사가지고 거래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가 용이하니까 내가 빠져나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빠져나오고 사고 싶다 언제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해도 쉽고, 그래서 내가 투자 그릇을 이제 크게 만들려고 그러죠. 담대하게 크게. 나는 10억을 벌고 싶으면 10억을 나의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10억이라도 한 종목을 살 수 있는 그 담대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두렵지 않은 능력. 10억치 들어가도 나는 이건 매수하는 정확한 매수 시점이나 매도 시점이나 이런 거 보고 들어가고 아무런 너무 많이 들어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10억과 30억 정도를 벌고 싶으신 분들은 대형주 시가총액 3주 이상 대형주 매매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대형주들은 수익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종목을 들어가는 것을 처음에는 3천원, 5천만 원 여러 종목 들어갈 수 있지만 돈이 커지면 결국은 대형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주는 변동성이 제한적이에요. 20, 30% 이상 잘 내려가고 올라가지 않아요, 잘.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매수 시점이나 어떤 크게 알아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요거 보시면 이 종목은 재롱전기입니다. 요즘 엄청난 인기 있는 재롱전기. 집중 투자해야 될까? 당연히 주식이 여기서 왔으니까 여기서는 안 돼도 집중 투자를. 그죠? 그러면 대형주, 소형주? 소형주예요. 소형주는 집중 투자 안 되죠, no. 30% 이상 비중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집 30% 사고 싶어요.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해봐야 되죠? 차트 분석도 해보고 매수 타이밍을 찾아야 돼. 그럼 어디서 내가 사야 될까? 그것을 공부하는 거지. 그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거 안 하면 집중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복리를 위해서 집중 투자하면 복리가 안 되니까 그럼 10% 샀다면 힘들기만 하잖아. 그러면 그래도 집중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재룡전기다. 엄청나게 잘 가고 있잖아요. 월봉지. 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과거 2018년도 2만 원 갔다가 작년에 22년도, 23년도, 22년도 말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 자, 그럼 작년에 2월 달에 11,000원이고 작년 3월 달도 13,000원이에요. 그럼 과거에 2만 원이잖아요. 그럼 11,000원에서 만약 과거의 고점을 돌파하면 100%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회사를 분석해 봐야 되는 거죠. 실적을.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재룡전기를 분석하면 실적이 좋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룡전기를 봤더니 과거에는
매출액이 적다가 와, 작년부터 23년도 영업이익이 700억 올라갔네. 매출이 800억짜리 1,800억 나왔네. 아, 이게 22년도부터 이게 전기료도 비싸지고 이 관련된 업종들이 좋았잖아요. 전기 관련된 전력 관련 업종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거구나. 지금도 또 이 테마 모멘텀까지 있으니까 올해도 실적 괜찮게 나오겠구나.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넣는 게 알 수 있다면 22년도에 만약 이렇게 23년 실적이 넣을 수 알 수 있다면 그때는 나는 당연히 여기서 장기 투자를 해놓고 있었으면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내가 잘 알아야 돼요. 실적 적자하지 않는 기업 중에 매출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를 찾으면 쌀 때 사놓고 1, 2년을 기다리면 몇 배를 먹어요. 그렇게 하는 게 집중투자. 여기 구간에서 집중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소형주들은. 그래서 돈이 적을 때 매덕이 내가 3천에서 매덕되지 전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차트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입니다. 이거 지금 에코프로에 11,000원짜리가 11,000원 있다. 저 위에 갔다 58만 4천 갔다가 지금 내려왔네. 집중 투자 될까 지금 28만 원, 30만 이하로 내렸어요. 60만 원에서. 그러면 반타작 났잖아요. 집중 투자 될까요? 대형주는 가능하다 그랬죠. 대형주예요. 대형주예요. 그죠? 그럼 대형주라고 가능할까요? 지금은 왜? 전기차 업종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실적도 1분기 실적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2027년도 실적까지 주가에 다 반영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내려왔다고 집중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 리스크는 더 많아요. 아직도 리스크는 지금 20만 원대 후반이지만 다시 이 중심선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죠. 실적이 안 좋으면. 아직까지 시간이 보시면 월봉 차트로도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침체권이. 아직도 침체가 한 번 남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손절하지 않을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이때 당시는 고성장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집중 투자 20년, 21년 해도 되지만 이 27년도까지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집중 투자가 아니라 매매하는 거죠. 집중 투자하면 최소한 몇 배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사가지고 먹으면 따블밖에 못 먹잖아요. 그리고 전기차가 올해는 둔화되는데 30%, 20% 이상 성장을 못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년에 성장한다면 다시 기회를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면 그렇고요. 자, LG 생활건강이 지금 바닥에서 아주 좋아요. 저 위에서 170만 갔다가 지금 이렇게 40만이잖아요. 그러면 집중 투자 될까요? 당연히 대형주니까 된다고. 낙폭과 대형주. 그러면 예스가 되는데 이것은 그래도 고성장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내수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올해 내수 부양해서 내수가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싼 게 테무를 통해서 잘 팔리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내수에 들어간 LG생활건강 이런 것은 결국은 싸게 만들어서 그쪽 내수가 성장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중 투자해도 30%, 50% 사도 되는데 고성장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가면 두세 배 먹을 게 아니라 한 30% 정도, 50% 먹으면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는 50년 동안 한 50년 정도 됐는데요. 성장 중입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꽃이잖아요. 기술 혁명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혁명되고 그러니까 성장하니까 한 번 사면 팔아먹으면 안 되죠. 미래도 성장 가능해요. 항상 5년 안에 이 고점을 돌파해서 50% 갑니다. 항상 50%가 5년 안에 고점 대비 시간 따지면 4년째도 내년까지 50%, 13만 5천, 15만 가니까 지금도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85년도 기준으로 2230배 올랐는데요. 그래도 액면까지 100배는 올랐어요. 그래도 10년 동안은 한 4배밖에 안 올랐어요. 자, 그런데 시대가 지금 엔비디아 시대로 가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264배 올랐어요. 13년, 10년 동안 종가 대비. 자, 그렇게 보면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니까 시대 핵심주를 보유를 해야 되는 거, 복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끝내주는 한마디는 자,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가장 쉽다. 저는 늘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식 투자 위험한 것은 투자자 자신이 위험해서 그런 거고요. 자,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시대를 선도한 1등주 보유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엔비디아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지금이 가장 싸다. 이런 주식들은 보유만 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매주 일요일날 저녁 7시에 저는 주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비법 관련된 강의를 해서 올려드리니까 유튜브는 동방부사 1등주 TV에서 이제 찾아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준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